하청업체들의 그 지옥입니다, 지옥. 왜냐하면은 전부 다 업체들이 석 달을 못 버티고 다 그만두고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진중공업은 지금 살아남아 있고 승승장구를 하고 있고 상당히 그 분통이 터지고 가슴이 아픕니다. 울산에서 선박 도장업에 종사했던 김동규 씨. 그는 2018년 9월 지인의 소개로 세진중공업과 인연을 맺고 세진중공업에서 생산하는 선실의 표면 처리와 도장을 담당하는 하도급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했다. 예전에는 이제 그 다른 타 중공업에서 이제 업을 좀 많이 거쳤죠. 거치고 그런 경험이 있고, 그 전에는 이제 그 대우중공업에서 대우해양조선 거기서 이제 그 관리자로, 업체 관리자로 일을 하다가 이제 여기 소개를 받고 세진중공업을 하게 된 거죠. 세진중공업은 현대중공업, 현대비포조선의 1차 하청업체로 두 회사의 선박 부분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울산 지역에서 잘 알려진 업체이다. 김 씨는 세진중공업에서 40여 척의 선박을 작업하면서 갑질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우리 도장업체는 한 55일에서 60일 정도 이 그 공기를 이런 검사들이 쭉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 많은 검사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원활하게 이제 진행이 안 되다 보니 이 안 되는 부분을 성공적 진이라고 합니다. 김 씨가 세진중공업에서 담당했던 작업은 선실 도장 작업으로 제작 중인 선실의 공정검사가 완료된 후 도장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선박검사가 지연되면서 김 씨가 작업할 수 있는 기간은 줄어들게 됐고 예정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사측과 협의해 추가 인력을 들여 작업하는 이른바 돌관 작업을 시행하게 됐다. 김 씨는 세진중공업이 돌관 작업을 진행하고 이에 발생되는 비용을 하도급 대금과 같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제작진에게 전했다. 공정이 짧아지고 단기가 되니 돌관비를 쳐주라, 해주라 이러면 그러면 거기서 원청사죠. 세진중공업이나 원청사 그 스텝 호선 담당자가 분명히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시수를 올려주세요. 올리면 이걸 결제를 받아서 돈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차례 수없이 우리가 이걸 많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우리가 기성날짜가 되면은 이걸 안 주는 거예요. 김 씨가 지급받지 못한 돌관비는 한 척당 최대 2억 원이었고 세진중공업의 지연 공정으로 인해 피해 입은 금액은 약 10억 원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전부 김 씨가 떠안아야 했다. 돈을 이제 여기저기 빌렸죠. 여기저기 이제 빌려오고 뭐 대출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처음에는 지급을 했죠. 그분들한테 돈을 지급하다가 이게 자꾸 누적이 되니까 금이 자꾸 커지니까 내중에는 이제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김 씨는 세진중공업 측에 돌관비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지급해야 할 금액의 일부만 지급하고 다음 선박 작업 대금의 일부를 당겨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왜 안 주냐? 이러면 100%안 주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뭐 2억이다. 그럼 뭐 한 3천, 5천 잘라서 우리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매달 모자라게끔. 그걸 잘라주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돼서 금액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 돌관비 미지급금은 계속 누적됐고 이를 견디지 못한 김 씨는 세진중공업과 일을 시작한 지 9개월 만에 사업장 문을 닫게 됐다. 세진중공업의 갑질로 인해 많은 것을 잃은 김 씨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기분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고 이제 참 진짜 마음이 많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고 아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자살도 하려고 뭐 생각도 했고 사실은 그 뭐 여러 가지로 뭐 또 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일단 그 몸이 많이 아팠고 그래서 뭐 대인 기피증도 생기고
3개월 만에 세진중공업을 찾아간 김씨. 지금 여기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저기 김씨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현장을 지켜보며 분통을 터뜨렸다. 제가 여기 한 9개월 동안 업체를 하면서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하청업체들의 지옥입니다. 지옥. 우리가 통상적으로 현대나 대우나 삼성이나 이런 데는 하청업체들이 이렇게 한 달, 두 달 만에 부도가 나고 망해서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 살펴보면은 저 역시도 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업체들이 석 달을 못 버티고 다 그만두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진중공업은 지금 살아남아 있고 승승장구를 하고 있고 이 바쁜 현장을 보니까 상당히 분통이 터지고 가슴이 아픕니다. 직원 100여 명을 거느리던 회사 대표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바뀌어버린 김씨의 삶. 김씨는 세진중공업의 갑질로 인해 오늘도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 듯했다. 제작진은 김씨가 주장하는 세진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기 위해 직접 본사를 방문해 관계자와 접촉을 시도했다. 관계자는 김씨가 주장하는 돌관비 미지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 같은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보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마 제보하신 분이 아마 공정거래위원회도 그거 전문으로 보시는 그쪽 기관에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정성 문제 있다고 아마 제소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럼 그거는 저희 쪽에서 회사에서 그거는 맞다 아니다는 거. 그게 사실이 맞다라면 저희가 어떤 금액적이든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막 그러는데. 하지만 김씨에게 규정에 의해 돌관비를 지급했으며 합의된 금액을 주지 않은 것은 없다라며 돌관비 미지급 사실을 부인했다.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투입하기 전에 약속했는 건 안 줬다. 구두로 약속하는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공정상으로 해서 합의된 금액을 약속을 어기고 안 주고 하는 사항은 없는 걸로. 이에 제작진은 김씨에게 지급한 기성금 및 돌관비 지급 내역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내드리겠다라는 답변 이후 현재까지도 관련 자료를 보내주지 않고 있어 세진중공업을 향한 갑질 의혹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편 노동법률 전문가는 김씨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세진중공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제보자분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돌관비가 이제 건설하도급에서 돌관공사라고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돌관공사의 경우에도 근본적인 그 본질은 하도급 대금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도 당연히 하도급 대금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급하지 않았다면은 하도급법 13조 위반이고요.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돌관비를 하청업체한테 떠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하도급법 3조에 사해서 부당특약 금지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정면으로 위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돌관비는 하청업체들한테 지급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하청업체가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도급법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없어지지 않고 있는 1차 협력업체들의 갑질 횡포. 정치권은 하도급 갑질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원인을 갑질업체에 대한 약한 처벌 수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관련한 제재 조항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면 미지급으로 공정위가 공정에 신고를 하고 심결이 되더라도 경고 처분이나 약간의 과태료를 내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계속 약한 제재가 있을 경우에는 원청이라든지 아니면 1차 하청업체들이 2차 협력업체들에게 이러한 갑질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 사람을 중소기업 대표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바꿔버린 세진중공업의 갑질 횡포.
이번 의혹에 대해 세진중공업의 책임있고 적극적인 해결 노력과 관련 제도 개선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김씨처럼 하도급 갑질로 무너져가는 자영업자들은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다.